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애증의 정치 클럽 첫 방송도 미얀마의 쿠데타와 이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3년차, 벨비 클럽장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의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24년 2월 세 번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벨빅 클럽장과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좀 이렇지만 울림이 더 커졌다. 네. 그러니까요. 아파서 아플 때 저런 소리 많이 나요. 저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어제 하던 얘기를 요렇게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웅산 수치가 이제 집권기에 가장 많이 듣던 잔소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맞아요.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저는 차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꼰대 취급을 많이 받았던 했습니다. 점권. 아웅산 수치에 대한 혹은 그가 지키고 있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혐오는 쿠데타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한 망명정부죠? 네. 망명정부 탄생 2년 차가 되어갑니다. 3년 차. 아, 2021년에 생겼지. 와, 3년 네. 됐다, 이제. 네. 3년 차가 되어갑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망명정부라는 명칭을 지향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맞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다. 네.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임시정부야 뭐 국내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쓸 수 있겠다만. 취재기를 들어보시죠, 잠시 후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남의 소원 받아보물 바보상회,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지난 22년간 지켜본 바, UPD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빌런이었지만 자꾸 본인은 그거 아닌 척을 하더군요.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사는지, 방송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방송들을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고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XSFM 최초의 방송 안 하는 공개방송, 비방용 공개방송 UPD 모놀로그. 2024년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UPD를 만나보세요. 미디어 매체로 먹고 살며 경험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지도 모릅니다. 2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열립니다. 자, 여러분 메일을 보내시오. 코앞으로 다가온 오프라인 행사 XSFM 10주년 기념 비방용 공개방송 UPD 모놀로그. 열린 방송 닫힘. 10년 만에 의사소통을 진행합니다. 네. XSFM과 함께 해주신 지난 10년 UPD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 100회 공개 방송 때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다른 패널 분들한테 질문이 너무 보통 많이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가 청취자라고 해서 듣는 것만 좋아할 거란 생각은 착각이죠. 네. 사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요. UPD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찾습니다. 네. 벌써 메일이 꽤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소셜에 글 올리고 몇 배 안 지났는데 지금 메일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포맷을 지난번 요파씨 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때는 영상만 받았었죠. 이번엔 영상뿐 아니라 그냥 글 혹은 음성 등 모든 미디어를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샤웃아웃 투 동욱님. 저희 누구? 네, 그 아실 청취자신데 저희 애증의 정치 클럽 모임에 와서 저희랑 북모임을
네, 재밌게 하셨습니다. 말 정말 고마워요. 많이 하셨어요. 아, 말이 많아요? 네. 고마워요. 2월 24일 토요일까지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신 것만 접수합니다. 소개된 분들께 산앤삼에서 산양산삼 선물 세트, 산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 평산네이처에서 진경옥 선물 세트, 다만 산삼은 저 유통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진 않아요. 저희가 차후 택배로 보내드리는 편이 신선도 확보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되신 분들한테는 진경호 선물 세트. 그리고 이스터 컴스테이션에서 드리는 로지텍 G715 텐키리스 정품.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물건을 떼달라고 제가 이경식 사장의 목을 졸랐습니다. 키보드입니다. 네, 풀 RGB고 배터리가 4,000A인지 8,000A인지 그런데 엄청 오래 갑니다. 풀 RGB가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키에 RGB LED가 붙어 있다는 오. 거. 아, 반짝 그 PC방처럼. 건조 에디터 나옵니다. 제가 하나 네. 물려줬기 때문에.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게임 PC방 온 것 같아서 집에서. 너무 좋아요. 그죠. 옆에 네. 짜파게티만 있으면. 아, 있죠. 구비하죠. 그게 20대 말의 로망이에요. 집에 PC방 갖추기. 그럼요. 예. 그리고 앤서19에서 앤서19 선물 세트와 로아스웰에서 맥주 효모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세트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네. 제가 아까 녹음 중에 당황을 했어요. 왜요? 이 박스가 또 온대요, 우리 사무실에. 아, 플레이스테이션 5. 오. 나도 없어요. 오. 퍼펙트 25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또 드립니다. 네, 요게 내일 온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저희가 들고 가겠습니다. 되게 슬픈 게 박스만 3번째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피님은 있잖아요. 난 없다니까. 나포야. 아, 진짜요? 네.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근데 플레이스테이션도 이 선물 맞아요? 네, 이분에게 맞습니다. 드리는 선물이에요? 네.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리뉴얼. 새로운 모델이 추가됩니다. 네, 이달의 PC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텔 버전의 게이밍 PC가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이경식 사장은 언제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인텔 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텔을 찾으시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i5 4세대 1400F, 14400F예요. 14400F. 야, 그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제가 10900F인데 메모리는 32기가 그리고 RTX 4060 스팀에 있는 모든 게임을 최소 미디엄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9 4세대 5900X와 MSI 게이밍 보드 RTX 4070 2테라의 SSD를 장착한 극강의 하이엔드 PC는 세부적인 사양 조정을 했어요. 네. 요게 이제 그 비트코인 같아가지고 네, 시세에 따라서 사양이 조정되기도 하고 네. 물건이 바뀌기도 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쪽이거든요. 물론 일본에서 사시는 않겠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 요즘이 데스크탑이랑 노트북 장만하실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돈이 너무 싸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 네. 살까? 그래서 좀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팬데믹 때 그 그래픽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 정도 가격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중급도 못 맞추는데 지금 풀로 그림자를 다 너플너플하게 만들고 남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림자 비용이면. 너플. 네. 두 가지의 PC를 지금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인텔 버전의 게이밍 PC를 네.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극강의 하이엔드 PC는 사양을 조금 조정하고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네. 두 가지 PC를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뿌듯하네요. 건조 에디터에게 인생의 중요한 즐거움 하나를 깨달으시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거워요. 너플너플거리는 그림자. 구름이 잘 움직인다. 네. 빠르게 뛸 때 도트가 잘 따라간다. 아, 그럼. 네. 등등. 컴스테이션을 찾아와 주십시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그러네요.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딱 1년째더라고요, 이제. 지난번 첫 번째 녹음이 딱 이맘때였는데, 이맘때가 이제 2월달이니까, 그때는 이제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어느덧 이제 쿠데타는 3년째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주년 소식을 들고 왔고,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 많은 미얀마 활동가들을 만났어요.
또 그리고 쿠데타 발바로 세워진 이 국민통합정부 NUG, 네, NUG라고 하는데요. 내셔널 유니티 거버먼트 해가지고 이 인사들도 만나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얀마 군을 탈영해서 민주진영에서 활동 중인 린테다옹 대위를 인터뷰를 했고요. 현재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인터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2021년 2월 1일 이날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이 2020년에 벌어진 총선의 결과로 그 미얀마의 의회가 열렸어야 되는 날인데 맞죠. 그때 이제 군부는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아예 그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죠. 그리고 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네. 선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미얀마의 봄 혁명 3주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날은 쿠데타뿐만 아니라 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시민들 약 3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오셨구만. 네, 네. 분위기를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한국에도 지금 많은 미얀마 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계세요. 학생으로도 계시고 이주 노동자로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2월 달에는 봄의 혁명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기 마련인데 그때 항상 불리는 노래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네, 그때마다 항상 이제 외치는 구호기도 하고요. 이 노래는 이제 미얀마의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뚜에이 띠살이라고 불리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제 그 88년에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80년대 항쟁과 같이 미얀마에도 88년에 큰 항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를 계기로 이제 나온 노래고 이 노래를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외치는 구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모크라시 야시에 하면 이제 도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의 쟁취는 우리의 의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구호고요. 예라봉 하면 이제 아오야밍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혁명은 반드시 성공한다.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이제 연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집회에 나가시면 이 구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정말 안 나왔네요. 네, 생각보다 네, 부산일보랑 오마이뉴스에서밖에 지금 확인이 네, 안 맞아요. 되네요. 네. 참고로 제목은 피해 맹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이 8888 혁명에 네. 대해서 내윈의 악명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8888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산역에서 모인 이 모임은 사실 꾸준히 열려온 모임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 네트워크. 네. 쿠데타 초기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미얀마 활동가들이 부산역 앞에 모였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가 왜 내가 봤을 땐 신천지만 보이는 거야. JMS 구명운동 이런 거만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꾸준히 열려왔고, 그래서 이날 집회가 이제 112번째 모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요즘 가면 자주 볼 수 있나 보네요. 규모도 크네요. 네, 그래서 네. 참 이날은 정말 300여 명이 이제 특별히 이제 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이제 꾸준히 또 이제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분들도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분들은 오랫동안 보셨겠네요.
네. 저 인터뷰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국 미얀마 교민들이 되게 열정적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화 네. 운동이. 그리고 한국 시민 단체들도 비교적 좀 잘 연대해주는 편이고. 네. 하지만 이제 그 미얀마 봄의 혁명 초반에 보였던 관심에서는 조금 잦아든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그때 초반에 열렬한 성원과 관심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잦아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고국에서도 끈질기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거 보면은 뭐 세계 어딜 가나 관련된 집회 하시고 선전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그 사이에 두 번의 글로벌의 눈을 사로잡은 전쟁이 있었고, 네. 네 사람들이 미디어가 미얀마를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식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게 민주화 세력이 좀 열세인가 보구나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 반군부 진영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고 지금 전세는 꽤나 역전시킨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혁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부는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전환점을 맞는데요. 일명 12.7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12.7 작전, 수세에 몰리게 된 군부. 이 12.7 작전으로 인해서 군부는 지금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고요. 이 작전은 3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있어요. 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펼치는 합동 군사작전을 일컫는데요. 반군부 진영 무장단체가 여러 개예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세 단체는 일명 형제 동맹이라고 불리고 이들은 동맹군은 이제 아라칸군. 이제 아라칸군은 그 북서부 지역의 라카인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 로힝야족들이 있는 그 곳이고요. 네. 네, 타앙 민족 해방군 그리고 코캉 지역에 있는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 이렇게 이제 북동부 쪽 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부에 중국과 국경을 맞댄 샨주에서 투쟁 중인데 10월 이후 2달여간에 약 20개 이상의 마을과 400개 이상의 미얀마 군기지를 점령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꽤 성공적으로 샨주는 많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혁명군이. 네. 그래서 그동안 혁명 세력의 투쟁은 주로 국정 지역들에서 벌어져 왔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국정 지역들에 이제 워낙 그 예전부터 싸워왔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주로 점령에 익서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얀마는 이제 그 소수민족들과 군부의 대치 상황은 이제 쭉 그 미얀마 민주화 운동 전에도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했던 지방 정치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전투들이 작년 말 이후 내륙으로도 이제 밀고 들어오는 추세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여러 미얀마 전문가들은 현재 군부는 국토의 17% 정도밖에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말요? 관측했습니다. 주장에 의하면.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거의 뭐 수도 이쪽 말하는 거겠죠? 네.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네, 근데 그 수도인 네피도마저 지금 사실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NUG 관계자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구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부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역은 거의 점령을 했네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정확한 통계를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군부가 수세에 몰린 것만큼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도 이 얘기는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기본적으로 지리학상 이 나라의 경제적 수준상 인도와 중국의 육상 교역로를 잃어버렸다는 건 아주 크리티컬하다. 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게다가 우리가 임경빈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뭘 하느냐? 보급을 한다. 네. 현대전은. 그렇죠. 네. 그럼 보급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얘기긴 한데 반군 세력을 중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상과는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쿠데타 세력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군부 세력이. 그걸로 꼽는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산주에는 온라인 스캠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 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런 그러진 않을 사람들이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기단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군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너희한테 맡겨보겠다 하면서,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무기까지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도는데,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사실 군부와도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지금 어쨌든 1대1로 계획에 있어서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부와 이 반군 세력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죠. 네. 미얀마의 북부는 인도 문화권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게. 네, 그래서 이제 군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은 여러 가지로 관측되는데 우선은 군 내부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확연하게 관측되고 있어요. 이 프론티어 미얀마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군 장성들과 관계자들과의 익명의 인터뷰를 지난 1월 19일 발행을 했어요. 아따, 여기 쿠데타 하는 데서 기자하기 빡세네요. 네. 야, 정규군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정규군 이제 내부자들을 그리고 장군급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익명 인터뷰를 했어요. 스타들이면은 쿠데타 나고 제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한 공군 소장은 이제 지금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군 역사상 정말 최악의 지도자다. 이 사람은 우리의 군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프론티어 미얀마는 많은 기자들이 지금 태국으로 피싱 가서 활동을 하나 보네요. 네. 미얀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태국으로 막 네, 나가시는 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 전두환입니다. 네네네. 네. 이제 한 육군 대령은 이제 지도부 내에서도 반군과의 정치적 협상 말고는 이제 별다른 수가 없다.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새해는 확실히 밀린다고 생각한다는 모양이네요. 군부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렇게 협상을 미루면 반군한테 다 뺏긴다. 그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사실 이제 실제로 중국이 중재를 서서 지금 약간의 휴전 협정에 들어가 있어요. 네. 반군이 이기고 있나 봐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만약 이 위기 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내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월 안에 미나옹 흘라잉이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쿠데타가 1년 안에 뒤집어지면 보통 피를 안 보고 끝나진 않습니다. 네. 예, 현대사란 그렇거든요. 숙청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목을 갖다 바치고 투항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탈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증거죠. 네. 저희와 인터뷰한 린테 나옹 대위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네. 한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13년간 군에 몸을 담아왔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에 탈영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탈영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 최초로 공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우리 언론들과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쿠데타 전에도 이미 부패한 군을 보면서 염증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우리도 서울에 보면서 봤어요. 네. 근데 쿠데타 직후에는 이제 내가 시민들 편에서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탈영을 결심을 하게 됐고, 우리 왜 부마항쟁이나 광주민주항쟁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경찰분들 얘기가 있잖아요. 영웅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오잖아요. 보통 그분들 수소문할 수가 없어서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예. 안전하신 모양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의 암살 1순위가 되죠. 네, 그래서 정말 피해왔고, 지금 한국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데, 이분은 그래서 안전하게 태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NUG,
이 국민통합정부의 시민방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민방위군은 PDF라고 해요. 네, 군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이쪽에 네. 정규군인 모양입니다. 네, PDF가 네, 이제 국민통합정부에. 공식적인 국민통합정부의 이제 군입니다. 네. 뭔가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네, PDF. 네, 시민방위군. 시민방위군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지도를 하기도 했고요. 군사교육. 네, 군사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또 자신과 같이 이제 타령을 희망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People's Embrace라고 하는 이제 시민의 품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타령 안내소. 네, 맞습니다. 네. 멋진데요? 네. 현재 이 시민의 품을 통해서 타령한 군인의 숫자만 해도 2-3천 명이라고 하고요. 대박. 네. 진짜 그리고 영화같이. 이제 네. 이 시민의 품과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5개 정도 더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저 리버스 훈련소 아니야? 그러니까요. 타령하고 네. 싶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활동가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군에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다. 뭐 시민을 뭐 죽이려고 싸우다가 죽으면 정말 그건 개죽음 말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인식이 군 안에서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타령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타령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내부에 남아서 이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스파이. 네.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들을 수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군복이니까. 그렇죠. 진짜 군복이니까. 수복이죠. 네. 네. 이게 좀 더 수박에 가깝죠. 그렇죠. 네. 군복색을 하고 있는 우리 편. 네. 그래서 수박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네. NUG 통계에 잡히는 수만 해도 이제 타령 군인은 6천여 명, 그리고 이제 타령한 경찰은 한 8천여 명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12.7 작전 이후에는 아예 하나의 부대가 통째로 전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오하열을 맞춰서 타령했겠다. 그렇겠죠. 척척척척 타령. 근데 타령. 들킬까봐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중간에 한번 모여서 인원 점검은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 앉아번호. 군인들 병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걸어가라도 맞춰서 걸어가요. 직업병.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정말 치명적으로 이제 다 보여주는 게 있는데, 군부가 이제 그래서 병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2월 10일 갑자기 며칠 전에 갑자기 징병제를 시행합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야, 거의 뭐 항복 선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물론 뭐 한참 전황이 밀릴 때 러시아도 이걸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남자 경우에는 이제 18세에서 35세, 여자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7세까지는 최소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제도를 만든. 네,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달부터요. 이번 주인가요? 11일인가? 이번 지난주인가요? 이게 어떤 그 이펙트를 만들어낼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왜냐면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지. 네. 그렇네요. 아마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의 뭐라고 했죠? 데스퍼레이션 간절해서. 절박함을 네. 아마 보여주는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편 이제 군뿐만 아니라 친군부 세력들이 있죠. 친군부 세력의 승려들도 많은데 승려들 또한 군부로부터 돌아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교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네. 일례로 이제 작년 8월 1일에 되게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연출되었는데요. 이날 그 군부는 이제 20m 가량의 좌불상, 굉장히 거대한 좌불상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그런 기념식을 열었어요. 물론 이제 미나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도 참여하는 행사였고, 정부 소속 승려 조직인 마하나, 여기에 이제 산다라 타라 이런 큰 스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기였겠죠. 친군부 세력 쪽의 승려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부의 공식 불교 집단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사회자가 이제 큰 스님께 짧은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큰 스님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불교의 교리는 악행하지 말라. 그리고 2번째로 선행을 하라. 그리고 3번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3가지로 요약된다. 그런 말이야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3손가락을 딱 펼쳐서 내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 3손가락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나온 그 3손가락 경례 맞습니다. 2, 3, 4번 손가락 말이에요. 네. 아니, 3가지를 말하면서 손가락을 그렇게 펴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원래 엄지부터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할 텐데. 네. 아니, 바스터즈에서는 이렇게 폈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폈다가 죽었나?
아니면 네. 어떻게 이거 웨스트 코스트 아니면 닌자 거북이 뭐 이거 어떻게 예. 닌자가 뭐 그 스타트랙 아니에요? 스타트랙 그래요. 네. 아무튼 검지손가락 논란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그쵸. 이건 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헝거게임 시리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독재에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플롯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인지 이제 태국과 미얀마에서 그동안 민주주의 혁명의 상징으로 쓰여오고 있었어요. 그죠. 홍콩에서도 네. 쓰죠. 네, 미얀마 네, 쿠데타라든가 맞습니다. 뭐 미얀마 민주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선 모양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헝거 게임으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스님은 총사령관 앞에서 그냥 in your face, 그렇죠. in your face 해버린 거예요. 농구 용어. 네. 포스터라이즈드 덩크.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행사 이후에 이제 승려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이제 종교 문화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경질됐다고 합니다. 큰 스님을 경질할 순 없으니까. 승려를 네. 건드리면 안 되지 이 나라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불안했는데 이제 12.7 작전이 그 이후에 또 군부에 치명상을 입혔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구구 불교적 조직이 있어요. 이 회원들이 이제 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신기하네요. 네. 극우 불교도 조직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군부를 대표적으로 옹호해왔던 이제 빠우꼬또라는 승려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미나옹 흘라잉 장군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야. 3년 만에. 네. 진짜 몰려있네요. 미얀마 활동가들은 12.7 작전의 성공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12.7 작전도 벌써 이제 한 4개월 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다. 네, 그 전에도 그래도 꽤 잘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큰 기점이 됐습니다. 네, 애초에 군부는 미얀마 시민들의 지지가 아예 없는 상황, 아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선거에서 이제 80%가 넘는 표를 이제 민주진영에게 시민들은 몰아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압도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무리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니까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NUG 국민통합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시민 대부분은 NUG를 지금 공식 정부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이 딱 3년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이때 그 침묵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기 침묵 시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때 사진을 보면 그 양곤시가 그 미얀마에서 가장 최대 큰 규모의 도시인데 그렇죠. 거기가 그냥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야, 그거를 어떻게 도시를 비웠다. 네. 와. 와,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500만 명이네. 저기 같아요. 나는 전설이다. 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규제하나요? 정부에서 이 시위를? 네, 그렇죠. 인구가 500만 명인데 거의 그 중에 와.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의 최대 도시는 뭐 다른 저 동남아 나라들이 그렇듯이 남쪽 끝에 있잖아요. 여기 시민들은 이제 죽은 듯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저항의 큰 방법.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뭐 중국의 백지 시위 같은 거네요. 네. 네. 좀 더 적극적이어야 퍼포먼스가 나오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약간 테헤란로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네, 맞아요. 생각해 좀 보거나 그런 이미지네요. 그러니까 네.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나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 새가 느껴지네요. 이 빈 거리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듯 정말 군부의 위축된 상황이 굉장히 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부의 몰락을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녹음 시점에서도 어제에도 이제 혁명군이 이제 중부의 주요 도시를 이제 탈환을 했는데 이제 군부가 재탈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전 중이군요. 네, 교전 자. 중입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관심 없이 보셨으면 이런 대회전이 작년 가을에 일어났다. 네. 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전 내용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반군. 뭐랄까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 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일어난 민병대들이 한꺼번에 연합을 해서 전투를 벌였던 게 작년 가을이고 그때 이후부터 점점 군부가 밀려나고 있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혼술 세트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얼굴 모공의 2배인 두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깜짝 놀랐네요. 얼굴 크기의 2배. 저도 이게 그건 하수도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약간 고민했거든요. 얼굴 모공보다 두피는 크다. 그런가 봐요. 예. 두피의 모공이 더 큰가 봐요. 머리카락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땅구멍이라고 하죠, 사실은? 네. 빅그린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두피를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으로 채운 클린 뷰티 빅그린의 정체성 투쓰리 비건 샴푸 10년째 쓰고 있죠.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녹차 추출수를 사용하여 두피 진정작용에 효과적인 니치 시리즈 니치 퍼퓸 시카와 카렌듈라 추출물을 사용한 안티 헤어로스 바이옴 샴푸 또 있고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정말 다양해진 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까먹기 좋습니다. 재활용하기 엄청 좋습니다. 네, 라인업이 다양하니까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 샴푸까지 전부 다 한 향으로 통일할 수 있어요. 아, 네. 중요하죠. 네. 펌프와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아예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포장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미얀마 쿠데타 3년의 이야기입니다. 3년 차에 들어온 올 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7 작년 10월 27일에 벌어진 작전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이거는 2022년부터 준비해왔던 작전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특히 새 단체가 모여서 형제 동맹을 이루면서 큰 진전을 이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NUG 국민통합정부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뭘까 고민을 해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수민족들과의 통합과 협력을 펼쳐나가는 정책, 이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고통 그 자체인 역사 속에서 이번 쿠데타에서 미얀마가 얻어낸 가장 큰 수확입니다. 네. 맞아요. 야, 이 민족차별 그만해야 되겠다. 네. 이게 각성. 쿠데타 군이 나타나서 한 발 뒤로 갔다가 한 10걸음 앞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살면서 이제 그 난민 출신 청소년들의 교육을 돕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이런 비영리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활동하던 지역 자체가 애틀란타의 인근에 이제 클락스턴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근데 네. 한국으로 굳이 따지자면 약간 안산역 같은 곳이에요. 맛집 천국? 네. 맛집 천국이기도 하고, 정말, 안산역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그런 음식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거리지요. 네. 그래서 다문화거리가 있는데, 클락스턴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전 세계의 이민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난민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온 난민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미얀마 소수민족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게 단선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부가 있고 아웅산 수치의 민주화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의 대립이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한국의 민주화를 생각했을 때도 그게 약간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군부 세력이 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있고 이제 큰 두 세력의 싸움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미얀마 인구의 70%는 이제 버마족이에요. 그렇죠. 예, 버마족인데 이제 30%는 나머지 네. 소수민족. 소수민족. 네, 그리고 이 소수민족이 미얀마 내에서도 130개 이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공식 언어인 미얀마어를 잘 못해요. 저희 학생들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민족이 언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족이 있거든요. 근데 친족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같은 친족이라고 해도 뭐 하카 친족 그리고 팔람 친족은 이제 서로 언어가 잘 안 통해요. 와, 언어학자의 눈이 돌아가는 지역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미얀마 북부에는 굉장히 산지가 네.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고립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종교도 이제 버마족은 대부분 불교도예요. 근데 소수민족 이제 친족이나 카렌족 이런 곳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러니까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양상 또한 그동안 전부 아우르는 게 아니라 버마족 위주로만 돌아갔던 거예요. 네네. 이 민주진영대 군부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버마족이라는 이제 인종 안에서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실 소수민족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싸움. 맞아요. 네. 우리를 평생 차별하던 그들만의 싸움.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2차 대전을 보는 아일랜드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소수민족 그 안에서도 소외와 탄압을 쭉 받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소수민족들이 난민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왔으니까 네. 피난을 왔으니까 그들은 버마족 입장에서 평화로웠던 민주정권 시기에도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 여사로 이제 대표되는 버마족 다수의 민족 민주 동맹 NLD라고 부르거든요. NLD. 이들의 투쟁은 아까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888 88년에 시작했고 그때부터 싸워왔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소수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싸움을 군부화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사업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다. 근데 일본 군부와 일본 민주진영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 내의 분위기는 조선을 독립시키자는 말도 많았고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었고 조선을 독립시키자론자들도 존재했거든요. 근데 미얀마의 2010년대는 더 암울하죠. 소수민족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진짜 남 얘기고 아일랜드가 볼 때 너네들이 무슨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가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미얀마의 민주화 진영 그리고 이 소수민족 진영 둘 다 군부라는 이제 공통의 적에 맞서 싸웠지만 목적과 성격이 좀 많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8888 혁명도 내윈을 쫓아내기 위한 거였지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버마족들만의 싸움. 버마족의 싸움인 거예요. 버마족의 민주화를 위한 싸움인 거죠. 근데 이 봄의 혁명이 달랐던 게 그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던 거죠. 네. 사실 이전에도 이 NUG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NCGUB라고 불리는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 임시정부는 88년 미얀마에서 큰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90년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이제 NLD가 그때도 이제 80% 넘는 득표를 기록해요. 근데 이때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제 군부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웅산 수치는 오랜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이제 당시 당선된 이들 위주로 그 NCGUB라는 임시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NLD의 어떤 그냥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시정부라고 볼 수가 있고 포용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죠. 포용적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슬프지만 이런 정도의 큰 사고가 터질 때까지 계속 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민주정부가 들어왔어도 군부가 계속 있었어도 30% 국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됐을 테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광주인권상인가 이런 것도 취소하려고 그러고 노벨평화상은 취소는 안 했죠.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치의 각종 이제
인권 운동가로서의 이름이 먹칠이 됐죠. 네. 네. 이때 기사를 많이 봤죠. 관련된 기사. 로힝야족 탄압 방관으로 인해서 네. 민주주의자로서는 이런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힝야족 편을 들어주면 표를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명론을 펼치는 거예요. 소수민족을 탄압해야 된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던 민주시민들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던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소수민족 출신 학생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수치 여사의 그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약간 그 2015년에 어쨌든 아웅산 수치의 NLD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군부에 의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제한된 권력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군부 권력은 힘이 군부가 없었다. 네,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약간 이런 얘기도 그때 하더라고요. 사실상 국가 원수가 못 됐죠. 헌법으로 그거 네. 제한을 네. 해놔서. 네. 외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은 국가 원수가 못 된다. 약간 이런 해괴한 맞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넣어. 애정클에서 고민해보면 좋을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치가 박근혜보다 20-30% 더 많이 득표합니다. 언제나 자기 지역구에서도 대선에서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85% 90% 나와요. 그 정도의 아이콘이니까 그냥 군부 까라 그래. 그러면서 산화해버렸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나은 결과였을까? 재밌는 게 지금이랑 똑같은 결과였을 거예요. 손이 묶여 있다는 걸 시민들이 이해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정치 지도자의 손이 묶여 있다는 것을. 그 동의가 안 됐으면 12.7 작전은 없었겠죠. 소수민족은 군을 만들어서 연합해주지 않았겠죠. 네. 그런 네. 얘기.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소수민족들도 군부보다는 그래도 우리 처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긴 했어요. 그러나 안 됐죠. 2017년 군부에 의해서 로힝야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국제적인 여론이 이제 들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제 2019년 12월 이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군부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되고 또 이제 소수민족들도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서양 언론이 결정적으로 아웅산 수치에게 그 등을 돌렸던 가장 큰 사건은 팬데믹 때 루카셴코 지지 발언을 해요. 아이고. 민주화 시위에 물결에 있었는데 그때 루카셴코 지지 발언을 하면서 서양 언론이 아이고 미얀마 큰일 났네 미쳤네 이러면서 등을 돌리죠. 네.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그 행보도 정말. 그 틈을 타서 군부는 탄력을 얻은 거라고 봐야겠죠. 예. 지지도 내려간다. 서양에서 등 돌린다. 근데 진짜 제가 살던 애틀란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민권운동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이제 마틴 루터 킹의 고향이기도 하고. 미국의 광주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인권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상징적인 커다란 벽화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수치 여사를 없애버렸어요. 네. 제명됐군요. 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네. 그림을 떼버렸어요. 아웅산은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민주화를 위해 실제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성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이 패러독스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래서인지 이제 2021년 출발한 NUG는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매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통합과 다양성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전 세계의 분노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아웅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얀마는 단체 행동이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웃긴 피켓을 만들 줄 아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끌고 온 거죠. 이 NUG 입장에서는 내부 회의할 때 그런 중요한 이야기도 안건에 올렸겠죠. 우리가 외국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유권자들도 잘못했던 거예요. 네. 버마족만의 투표를 계속해서 해오고 버마족만의 법안을 만드는 의회를 계속해서 지지해오면서 저질렀던 실수를 다행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민주화 시위 2.0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각성은 아웅산 혼자 했어도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네. 리얼 민권 운동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민권 운동은 시민들이 움직여야 성공합니다.
국민통합정부의 통합정책. 미얀마 봄의혁명 3주기를 맞이해서 NUG 측에서 한국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네. 이분은 아웅 묘민이라는 장관인데요. 몇 번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네. 인권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분이 장관으로 있는 부서가 인권부고요. 네, NUG에는 총 17개의 장관급 부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부, 휴먼 라이츠. 네. 이런 게 생겼습니다. 네, 휴먼 라이츠 미니스트리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복하면 앞으로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림도 이미 비전도 제시해 놓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웅묘민 장관은 NUG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한 첫 번째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힝야 학살에 대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한 로힝야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미얀마 거주 지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방인 취급 그리고 침입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네. 팔레스타인이죠. 네, 맞아요. 딱 팔레스타인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임시거주 자격밖에 주어지지 않아 왔었는데, 이 로힝야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NUG의 지지율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짜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 아우상 수치가 염려했던 게 네. 거기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제일 잘 살고 제일 남쪽에 있는 양곤이 지금 시위를 저렇게 하는데. 네. 예. 그리고 인권부의 장관은 아웅묘민 장관인데, 차관은 또 이제 그 로힝야 출신 난민 분이에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내각 구성을 보면 이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나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인가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을 내세웠는데 이 대통령 대행도 이제 카친족 소수민족 출신이고요. 이 NUG의 총리 또한 카렌족 출신이에요. 이렇듯 이제 NUG는 내각의 60% 가량을 소수민족으로 현재 기용하고 있고요. 그동안 잘못한 걸 지금 한꺼번에 되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당적 또한 이제 NLD 출신 그리고 BNLD 출신을 이제 반반으로 지금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백래시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물론 너무 특수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네. 때문에 뭐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다 이런 마음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제도를 잘 설계를 해놓으면 정말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네. 타이밍이겠네요. 맞아요. 사실 NUG에 대해서 비판이 그동안 없어왔던 거는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이제 NUG에 대한 뭐 그런 조그만 어떤 답답함과 잘못들이 있어올지언정 어쨌든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부인 거죠. 이런 걸 설명해 드려야죠. 12.27 그 작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심한 나라는 소수민족끼리의 분쟁이 제일 셉니다. 네. 왜냐하면 1등 시민이 있는 곳에는 3등 시민도 있거든요. 네. 예. 로힝야족을 가장 싫어하는 건 버마족이 아니죠. 라카인입니다. 아까 라카인 설명해 주셨죠. 네. 아라칸족이죠. 아라칸족. 네. 왜? 우리가 2등 시민으로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정부가 생겨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라칸족이 반발합니다. 로힝야족한테 시민권 주지 마라.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뉴스 되게 많이 났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분석. 그 2등 시민 역할을 자처했던 소수민족이 오케이 해줬으면 된 건데 그걸 상징하는 게 11치 작전이었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아라칸도 또 이제 나뉘더라고요. 아라칸에서도 이제 ALD인가 아무튼 하는 이제 그 친군부 파가 또 있고 또 이제 반군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인간은 다양하니까. 네. 그 군부 입장에서는 그 2등 시민 토착 민족들이 중요해요. 야, 너네들 저거 봐라.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놈들이 시민권 받는데. 그래서 버마족 대다수의 민심을 잃어도 얘네들을 끌고서 군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북부를 완전히 잃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EJ를 좀 독특하게 합니다. 예. 근데 그것마저 이겨냈다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리고 최근 1월 31일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와. 네, 그 연방민주연합의 설립 그리고 군부 독재 종식을 위한 단결투쟁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웅 묘민 장관은 12.7 작전의 성공 이후 그동안 민주진영에 소극적이었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많이 돌아서게 됐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효과를 경험하면 극적으로 돌아서는데 그런 극적으로 돌아서는 일이 가장 많을 때가 내전입니다. 이런 내전을 통해서 그 민주적인 아주 그동안 힘들었던 한 발을 내딛게 되는데 민주적으로 진보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던 옵션인데 상으로 그 보자기로 덮어놓고 그건 안 보기로 한 거예요. 뭐?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자. 이것에 대한 합의가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들 해석을 하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아웅묘민 장관은 원래부터 인권운동에 투신해왔던 활동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소수자 장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내에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해왔어요. 야, 그 감기 아주 독하네요. 성소수자 장사자라는 줄 알고. 그래, 성소수자 장사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따로 있나? 네. 아니 활동가니까. 네.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형법상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나라고. 아유, 민족 탄압도 있는데 그런 거 없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이 된 거예요. 이제 아웅묘민 장관은. 갑자기 엄청나게 진보적인 색채를 띠게 네. 됐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무리 상황이어도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상황이니까죠. 이게 물론 굉장히 놀라운 진보인데 이 빠른 통합이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전보다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죠. 네. 그래서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린테나웅 대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NUG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이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형법재판소, 그러니까 일례로 국제형법재판소에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NLD가 막 변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 우리 취소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군부에 대한 변호를 취소한다. 아우산이 잘못했다. 잘못 말했다. 네. 그 몇 년 전이었죠? 저희 3년보다 훨씬 더 됐었는데 활동가 한 분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버마족 인권활동가였나 반전운동가 하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한테 로힝야족 이야기를 하니까 버럭 화를 냈다고. 그 얘기를 왜 하냐라는 식으로. 그게 영린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마족 진보적인 시민 활동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를 왜 나한테 꺼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서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정서는 보통 100년, 200년 동안 형성이 되고 보통 일 갖고는 각성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단 지금 몇 년 사이에 3년 만에. 이만큼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린테다웅 대위한테 한국 시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들은 이제 우리 미얀마 시민들이 정말 전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단결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간, 그리고 세대 간, 성별 간, 그리고 종교 간, 그러니까 민족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그 가부장 제도도 이제 많이 심하고. 미얀마도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그동안 나눠져 있던 구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 인터뷰하면서 좀 더 고무적이었던 게 이분이 그 원래 군 입대할 때부터 막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굉장히 군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성장을 했고, 왜냐면 그 출생연도 95년도였나요? 93년? 92년생일 아무튼 그쯤이신데, 그래서 88도 끝나고, 사프란 혁명도 이제 거의 언론 통제돼가지고 못 볼 그런 그죠. 어린 나이에 겪었고, 뭐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네. 민주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 입대를 한 이유도 되게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군부에서 강조를 하니까. 그냥 엘리트. 그쵸.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엘리트는 군인이니까. 네, 그쵸. 딱 그 승진해야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날 열심히 나라 지켜가지고, 뭐, 군인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태환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스타가 되죠. 네. 네. 네, 그렇다고 했고요. 예전에 저는 저희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영국에 망명 중인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전 의원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때 다양성이나 공감이나 그리고 소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정치 평론. 극우는 왜 존재하고 들끓을까? 극우의 해법은 보통 극단적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죠. 네. 그리고 그걸 하자고 난리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민중이 주권자라면 그런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면 병이 안 고쳐질 것 같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극단에서 고통을 되게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미얀마는 우리가 보니까. 네. 독재자를 몇 번을 만나고 쿠데타를 몇 번을 당하고 그때까지 이각성을 못했잖아요. 네. 예, 이런 훌륭한 망명 정부를 저는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망명 정부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네. 예, 믿고 따랐던 국모로 여겨졌던 사람도 전혀 수행하지 못했고 이답으로 오기까지 이런 선택을 해야 했던 거 아닐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근데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페이션스. 맞아요. 네. 철학 네. 개념인데, 페이션스. 우리말로 하면은, 참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감수력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언가를 감수하고 인내했던 그런 수동적 상태에서의 경험이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당할 만큼 당해서 한다. 이런 식의 그냥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원래 지켜왔던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런 평가도 많이 하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두환을 겪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온건한 군부 세력인 노태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YS가 들어서고, DJ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결과론적인 해석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32년의 군부를 겪은 거예요. 이승만 때를 포함하면 더 길어지겠죠. 그냥 많은 군인은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32년을 겪은 다음에 놀랍도록 젠틀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해내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체제 전복은 없었습니다. 시도가 슬쩍 걸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안정된 사회로 30년을 왔다는 거거든요. 그 3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보수화됐을까? 는 한국의 민주당과 대만의 민진당을 비교해보면 저는 보통 쉽다고 설명합니다. 대만의 민진당은 아주 오랜 세월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포와 분노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유지될 때 왼쪽으로 밀려나요. 사람들이 정신이 그러니까 덜 졸린다고 해야 될까요? 덜 늘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걸 민진당이랑 국민통합정부를 비교해보면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민주당은 거기에 비하면 되게 되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평화가 때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렇게 흘러올 때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극우화 우경화 진행되는 나라들 상당수가 그동안 평화로웠던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론입니다. 미나옹 훌라잉은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네. 그래서 전선에서 밀리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네. 쟤네들은 왜 통합까지 해? 그래서 지금 미신에 굉장히 미쳐 있다는 아,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이런. 네. 좋은 신호죠. 오컬트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포지션인 거죠. 그 웨딩 피치의 그 마녀 포지션인 거잖아요. 아, 웨딩 피치도. 사랑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아, 그 맞아요. 앞에서 안 돼 하는데 이제 키스하고 있어. 그런 장면인 그렇죠. 거죠. 애천사 전설 웨딩 피치? 모르세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에 대한 내용은 하나사키 모모코를 참고하십시오. 아, 나 웨딩 피치 누구요? 주제가 아는데. 피치. 제가 1도 모르는 걸 볼 때 나무위키를 보는데요. 1도 모르는 걸 나무위키를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봐도 모릅니다. 악마의 여왕 레인 데빌라. 이거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뭘 멀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생각하면 돼요. 악마의 지배자이자 원조 모태솔로다. 그러니까요. 공부의 지배자이자 원조 모태솔로인가요? 모르겠지만.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으아 하고 소멸. 애정클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올봄의 농축 칼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엑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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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